네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예.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뭐 많이 빠졌습니다, 여러분. 많이 빠졌는데, 제가,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너무 많이 빠지길래, 이거 뭔가 하고 좀 더 봤더니 악재가 터졌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요 내용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,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인텔이 차세대 서버용, 제가 이제 서버가 하반기에 서버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, DDR5로 교체가 된다,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,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그 차세대 서버용 CPU 대량 양산 일정을 인텔이 또 연기했다는 지금 외신 보도가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간밤에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.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게는 더 큰 악재죠.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가 좀 뒤숭숭합니다.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통상 이제 신규 CPU가 나오면 이를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D램을 이제 바꾸죠. D램을 바꾸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, 그리고 이제 DDR4 대비 DDR5는 가격도 30에서 40% 비싸기 때문에 이제 요 교체 수요가 사실상 하반기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상당히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지금 외신 쪽 내용을 보니까 인텔은 올 연말에 들어서야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올 연말. 원래 여러분, 이게 2021년 작년에 출시할 예정이었어요. 그래서 1년 뒤로 연기를 했죠. 한 차례 연기를 하면서 올해 1분기에 시범 생산을 시작해서 2분기부터 대량 생산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는데, 다시 그 시점이 미뤄진 것입니다. 몇 차례 미뤄졌는데,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이게 이 녀석들이 이제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연말 돼도 될지 안 될지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, 저는 인텔 파운드리는 물 건너 갔다고 봐요. 이게 삼성전자에게 어떻게 보면 호재라면 호재일 수도 있겠죠. 왜냐? CPU는 좀 어차피 CPU는 연기가 된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니까. 대신 인텔이 이렇게 지금 그 파운드리에서 본인들이 이 정도로 고전을 하고 있다면, 본인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, 기술, 이게 안 된다, 파운드리에. 그것도 하나의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텔의 이 데이터 센터 및 그 AI 총괄 관리자, 그 산드라 리베라라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이 이 램프업,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의 CPU, 서버용 CPU에 대해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구체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는데, 지금 계획했던 대로 1분기에 초기 샘플을 제공을 했지만 현재 플랫폼 및 제품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간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게는 분명한 악재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 이런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지금 신규 CPU가 나올 걸 기다리고 있고, 또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함께 구동할 D램,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를 주문을 많이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는 이런 IT, 정보통신 이런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입니다. 다들 아시는 것처럼.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통상 하나의 센터에 D램이 한 2천만 기가바이트가 들어가요.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 서버용 D램 시장 점유율이 약 한 43% 됩니다. SK하이닉스 한 36%, 적은 건 아니죠.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거의 시장의 약 한 80%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, 여러분. 지금 서버용 D램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D램 총 매출 가운데 한 40%를 차지해요. 전체 D램 매출의 한 40%니까 상당히 크죠.
다른 제품 대비 이 고부가가치예요. 뭐 휴대폰, 스마트폰이라든지 PC보다는 훨씬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핵심 수익원으로 통합니다. 참고로 2017년하고 2018년 슈퍼 호황기 때에 최대 실적을 이룬 그 당사자가 바로 이 서버용 반도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이제 이 DDR5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지금 현재는 DDR5 그 현재 뭐 PC하고 노트북 이쪽에는 DDR5로 교체를 했어요. 이제 서버만 아직 DDR4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DDR5를 업계 최소 선폭인 14나노미터 EUV 공정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직전 세대보다도 생산성을 한 20% 향상을 했죠.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계속 지금 그 인텔의 신규 CPU 출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내비쳐 왔는데,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하반기에 이 하이코어 이 CPU 전환 확대에 따라서 이쪽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지금 인텔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AMD가 있지 않냐, 경쟁업체가 인텔의 경쟁업체인 AMD가 빈자리를 메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, 근데 이제 인텔이 글로벌 이 CPU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 압도적인 점유율 이런 것들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 여파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그 CPU의 전통 강자인 인텔 제품을 아직까지는 많이 선호한다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침부터 안 좋은 소식 좀 전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, 어쨌든 뭐 여러분들에게 또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. 지금 일단 요게 이제 그 마이크론 차트입니다, 여러분. 마이크론 차트인데 마이크론 차트 보시면 좀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, 여러분. 직전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갔는데, 아마 삼성전자 금요일 날 좀 더 많이 좀 잘 지켜주다가 좀 더 많이 빠졌는데, 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관계자들은 아마 통보를 받았겠죠. 그 인텔로부터 아마 그렇게 해서 빠진 거. 마이크론이 그래서 이렇게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고요.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전 저점을 깨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참 인텔 안타깝네요. 인텔도 이런 상태고,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기업들은 괜찮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냥 뭐 거의 직전 저점 수준으로 52주 신저가 수준으로 다 거의 다 내려와 있다. 뭐 마이크론하고 뭐 인텔뿐만 아니라 차트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무너진 건 맞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쨌든 뭐 대외 악재도 많이 있는데 요 악재까지 지금 같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좀 전달을 해 드립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